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건 미국 주식이랑 원달러 환율이랑 섞어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예요. 최근 상황 얘기를 간단하게 드릴 거고, 상품은 뭐 골라야 되는지 얘기 드릴 거고, 장점이랑 단점도 말씀드릴게요. 저 따라서 사세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거 투자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영상 찍고 있는 10월 말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어떤 상품을 골랐는지에 따라서 올해 수익률이 10% 20% 정도까지 차이 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에 노출시켰냐 아니면 환율을 막아뒀냐 이거 차이예요. 올해 기준으로 얘기를 드리면 같은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라고 해도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은 수익률이 낮고 환 노출이 되어 있는 상품은 수익률이 꽤 높습니다.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 1370원, 80원 이럴 때예요. 여러분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낮아져 있는 3개월, 6개월 전만 해도 129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한 거예요.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실제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되냐면 환 노출이 된 상품에 투자하면은 포트폴리오 구성한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포트폴리오 뭐라고 했죠? 여러 가지 자산에 자산 배분을 해놨으면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다 이런 얘기 드렸죠. 타이거 미국 S&P 500, 타이거 나스닥 100, 코세프 뭐 미국 어쩌고 이런 상품들 그냥 하나만 쭉 투자해도 그냥 미국 주식에다가 나는 그냥 다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주식이랑 원달러 환율에 두 가지의 자산이 배분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리스트 이런 것들은 안지한 카페에 만들어 놨으니까 무료 강의 보시고 카페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장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미국 주식이랑 환율이랑 같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의 장점은 첫 번째는 수수료가 저렴해요. 환율을 막아주는 기능이 없으니까 좀 저렴한 편이에요.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경제 위기에 좀 강한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막 경제가 안 좋다 이러면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서 주식은 떨어지는데 환율은 오르는, 그래서 내가 이제 위기에 방어력이 좀 생기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역사적인 걸 보면은 IMF 때를 볼 수 있죠. IMF 때 미국은 큰 뭐 타격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안 좋고 미국은 좋으니까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었고 2,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 나오죠? 코로나 같은 위기 때는 원달러 환율이 IMF 때만큼 오르진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어렵고 미국도 어려웠으니까 상대적으로 둘 다 어려우니까 2,000원 수준까지 오르진 않았고 뭐 한 1,300원에서 1,400원 선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위기에 강하다라는 말도 디테일하게 따져보면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알고 가시면 베스트죠. 단점으로 넘어와 볼게요. 일단 환율 변동에 노출되어 있다는 건 미국 S&P 500 모아가야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으로는 한 단계 위험을 높게 쳐주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위험 등급 얘기한 영상이 있는데 그거는 참고해보세요. 환율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난이도가 매우 높아요.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게 어려우니까 약간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냥 미국 S&P 500에 투자한다 하면은 사실은 환율 변동에 노출이 된 스파이나 QQQ 같은 미국 상장된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게 나으실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은 타이거 미국 S&P 500은 수수료가 들고 또 이 상품이 스파이나 QQQ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이중으로 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파이나 QQQ에 투자하면은 거기에만 수수료를 내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관리를 해줘야 되는 단점이 있겠죠. 환전을 하는데 환전 수수료도 들고 또 스파이나 QQQ는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열리는 시간이 또 다르잖아요. 이제 밤에 막 깨 있어야 되고 막 봐야 되고 이러면은 스트레스 아주 받을 거예요. 여기까지가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ISA 계좌나 연금 계좌에 넣을 거다 그러면 타이거 미국 S&P 500 이런 우리나라 국내 상장된 ETF에 투자하시면 좋겠고, 근데 이제 ISA 계좌나 연금 계좌는 이미 한도를 다 채웠다 그러면은 스파이나 QQQ 투자하시는 게 나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환율이 그래서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거를 뭐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리포트를 가져와서 설명드릴게요. 세 부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것보다는 세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미국 경기가 미국이 아닌 국가들에 비해서 양호하다,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 미국 경제는 좋은데 우리나라, 뭐 일본, 중국, 유럽 이런 데는 별로예요. 우리나라는 안 좋고 미국은 좋으면은 강달러가 되겠죠. 달러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은 우리나라는 안 좋고 미국은 좋다는 게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두 번째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높게 발표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퀴즈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오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져요. 우리나라 좋네? 글로벌 투자자들이 원화 사야겠다. 이렇게 될 테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들어와가지고 원화로 뭔가 채권에 투자하든 주식에 투자하든 아니면 예금을 하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는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을 낳고 있어요. 이게 왜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치냐면 투자자들은 불확실한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도 예금은 확실하니까 좀 더 선호를 했던 거고 CMA는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불확실하니까 이자를 막 줄지 안 줄지 불확실하니까 선택을 넘기는 게 힘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요. 매수 버튼을 안 눌러요. 이렇게 미국 대선이 지금 11월 5일에 있고 미국 대선이 뭐 트럼프가 되든 뭐 해리스가 되든 어느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은 사람들이 어떤 클릭을 할 텐데 지금 클릭을 안 하고 있어요. 불확실하니까. 베팅하는 걸 싫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전자산에 돈이 몰려요. 위기에도 가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 그런 자산에 돈이 몰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화보다는 달러를 좀 더 선호하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리포트를 간단하게 세 가지 부분 나눠서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증권사 리포트 검색해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근거들도 있고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시는 건 도움 되실 거예요. 공부하시는데.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은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안전지향 투자자일 거고 안전지향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를 하실 확률이 높아요.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장기 투자하면 어쨌든 우상향하는 자산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3개월, 6개월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걸 원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리포트들이나 이런 원달러 환율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짧은 시야에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투자를 하면은 1년, 10년 죽을 때까지 돈을 굴릴 텐데 이런 장기간 관점에서 원달러 환율이 1380원으로 높을 때 거기에 이제 장기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은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의견이에요. 그리고 저는 올라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걸 별로 선호하진 않아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한 포트폴리오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